뭐 하락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요즘에 뭐 드문 이슈긴 하지만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요거 역시 매일경제. 자꾸 매일경제 뉴스만 다루게 되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이거 기자는 정석환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고요. 아파트 값을 이렇게 잡으면 될 걸 대구는 줍줍도 미달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순위 청약이 미달이 됐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미분양이 늘고 청약시장 찬바람, 수성구에서도 미분양 나왔다. 근데 이게 입지에 따른 차이다 하는 반론도 있는데 대구 민간 분양이 서울의 5배다. 대구 도시 규모가 서울의 한 5분의 1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공급 물량은 서울 5배다. 공급 폭탄으로 지금 이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 어때요, 분위기가? 저는 네. 조금 많은 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하락장에 대한 공포들이 네. 조금 많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가 공급 물량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성구의 미분양이 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뭐랄까 공포감을 좀 불어일으키는 느낌을 드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런 하락의 단계는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가 많은 분들이 크시니까 그리고 그게 이유가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논리가 네. 우리들을 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상 요번에 그 분양했던 아파트 더더구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여기 이제 그 기사에도 나오는데 수성구에 미분양이 났다. 그러면서 여기 네네. 보면 더 샵 수성 오클레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 예. 예. 미분양이 났다라고 얘기를 한데요. 사실 결과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미분양이 아니에요. 미분양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현재로서 미분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1순위에서 미분양이 난 건 맞고요. 네. 2순위에서 1.4대 1인가의 경쟁이 돼서 완판이 됐어요? 판매가 됐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계약 미진행 건으로 이제 줍줍이 나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한테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가던 대구에 이렇게 네. 잘 나가던 수성구에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구가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확률이 높겠다라고 하는 건 네. 인정하겠으나 네네. 지금 수성구에 미분양이 낮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 난 물건도 지금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50평방미터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소형평형이고요.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소형평형. 예. 그다음에 2순위에서는 마감했어요. 어쨌든. 네. 그러면 1순위에서 미달된 걸 가지고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네. 2순위에서 마감됐으면 결과론적으로 미분양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미분양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 결국에는 수성구에는 미분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수성구까지도 미분양이 나왔다. 물론 이 지역이 수성구에서도 약간 남구 쪽에 가까워서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하는 건 좋아요. 네네. 또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구 지역의 미래가 약간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켜는 보자. 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보는 건 맞는데 이걸 가지고 봐라. 대구의 수성구도 미분양이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또 이제 어떻게 되면은 좀 극단적이신 분들은 이걸 갖다 전국에 걸쳐서 또 얘기를 하겠죠. 대구에서 시작됐으니까 전국으로 퍼질 거다. 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네네, 보여지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뀌는 거는 오랜 추세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구가 지금 그렇게 되면 미분양 물량 그래도 몇 건 되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대구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호들갑을 떨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단 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봐요. 이제부터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거나 막 불안에 떠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냐? 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팔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약간의 추세상으로 길게 어느 정도 상황이 연결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날 테니까 네. 그때 시점에 추세를 보고 완전히 반전됐으면 하락으로 반전됐으면 네. 그때 팔아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네. 지금 이 가격으로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약간 네. 조금 낮춰서 팔 수 네. 있는 정도로 하면 솔직히 수익 본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답을 추구하시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서 완벽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낮춰서 네네. 충분한 기회를 두고 팔기에는 아직 대구라고 하는 시장이 공포에 빠질 정도의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걱정하지 마라. 네. 다만 이제 제목에서도 여기 나와 있던 부분이 아파트값 이렇게 잡으면 될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만큼 공급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공급 부분을 좀 보시면서 네.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주변에 아직 공급 부족한데 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대구 미분양이 아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 지금 실제로도 미분양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대구의 미분양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수성구 지역이나 뭐 달서구나 이제 요즘에 뜨는 달서구나 이런 지역이라기보다는요. 네. 대구에서도 굉장히 좀 외곽의 취급을 받고 있는 동구 쪽이에요. 네.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네임밸류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그런 쪽에 있는 걸 가지고 대구가 그리고 잠시 흔들려서 수성구의 위치가 조금 안 좋았던 그 지역의 그 물건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네. 지금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어야지 나중에 또 서울 빠질 때 여기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곳에서 충분히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열기가 식어야지 또 나중에 그런 게 생기는 거고 다 네. 올라갔다 다 빠지고 이런 거보다는 저는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지역별로 차별화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도 그게 맞다고 네.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곳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안 오르는 것 때문에 막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기도 네네. 하는데 가끔 저는 그런 동네가 끝까지 안 오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좋거나 또는 약간의 흔들림이 때문에 막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다른 곳들이 있으니까 투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네. 이곳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곳에 기회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라.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한 지역에 너무 꽂혀 있으면 거기에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만 보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전국에 대해서 내가 눈을 넓히고 본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태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의 상승 속도가 결정되는 건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예를 들어 태백에 태어났어요. 그럼 태백 같은 경우는 도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위축되고 있죠.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태백의 집값에 따라서 그분의 산과 부가 다 결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실거주 하나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너무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신문제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태어난 사람은 서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있고 어디에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하락장이 지속되거나 도시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 소멸되고 있는 도시도 있다면서요. 네. 그럼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계속 그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증식 속도는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돼. 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도 광부였고 저희 집도 이사를 더 대도시로 와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저희 애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태어난 지역 때문에 내가 부동산이라는 거에 투자의 지역도 거기 안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건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러 출신으로서.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지방에서 야 너가 올라와서 서울에 집 사니까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시장이 저는 그게 네. 올바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게 오히려 이게 정도를 걷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 그 대상이
전 국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네.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꾼 이렇게 해버리게 네. 되면 글쎄요. 전 그러니까. 국토가 개발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쪽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전국으로 내가 아파트 보러 다니고 임장 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내가 꼭 사는 곳에 실거주 하나만 가져야 되고 이거는 네, 조금 이상한 네,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너무 제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저를 어쨌거나 전국으로 좀 같이 여러 곳을 스터디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봤네요. 네.